오늘은 관계의 역학, 특히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다루는 아주 도발적인 이론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딱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여성에게 가장 이상적인 연애는 의지하되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의지하라는 거랑 의지하지 말라는 걸 동시에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순적인 문장 속에 관계를 주도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자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네, 그렇죠. 이 관점을 통해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관계를 그냥 감정의 흐름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듯이 의식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감정에 휩쓸리는 참여자가 아니라 한 걸음 딱 떨어져서 그 구조를 분석하는 설계자의 시선으로 이 자료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럼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양쪽 극단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만약 한 여성이 남자에게 100% 완벽하게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오빠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같은 그런 태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전적으로 기대는 상황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게 꽤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남성은 보호 본능을 느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죠. 주변에 꽃 한두 명씩 있잖아요. 오빠가 골라준 옷이 제일 예뻐? 오빠가 사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하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 안 하려는 사람들이요. 처음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피곤해지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그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남자의 감정은 만족감에서 부담감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성은 피곤한 짐이 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어차피 날 떠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거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역설적으로 의존하는 쪽이 자기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반대 경우는 어떤가요? 100% 독립적인 여성, 남자의 사소한 호의조차 괜찮아, 내가 할게 라면서 거절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타입이요. 이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나요?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역시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닙니다. 이 경우 남성은 결국 이 사람은 내가 전혀 필요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자료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쓰는데 바로 수커스로스의 효능감과 정복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용어의 본질은 관계 안에서 나의 기여를 통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비단 남성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자료는 특히 남성성의 한 측면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죠. 즉 상대방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면 내가 기여할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하는 무력감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극단은 상대를 너무 지치게 해서 떠나게 만들고 다른 쪽 극단은 상대가 스스로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서 떠나게 만든다. 결국 결과는 같다는 거네요. 어느 쪽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군요. 정확합니다. 100% 의존은 상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100% 독립은 상대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리죠. 바로 이 딜레마 때문에 이 이론은 전혀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의존이라는 개념이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가령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갑자기 스키장 가기로 했는데 괜찮을까? 여기서 이제 100% 의존적인 여성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랑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라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매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반대로 100% 독립적인 여성은 어차피 나도 약속 있어. 마음대로 해. 라고 차갑게 선을 긋겠죠. 둘 다 관계에 썩 좋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럼 전략적 의존이라는 여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 전략의 핵심은 외면적인 태도와 내면의 자세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그의 계획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스키장 재밌겠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나는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영화나 보면서 푹 쉬어야겠다. 다치지 말고 연락해. 오, 겉으로는 굉장히 쿨하고 배려심 넘쳐 보이네요. 상대방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자세가 핵심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쿨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은 내면의 단단한 자립심에서 나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네가 없어도 나는 내 주말을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어. 나의 행복은 너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아. 그리고 만약 네가 이런 행동으로 계속 선을 넘는다면 난 언제든 이
이 관계를 내 발로 걸어나갈 수 있어 라는 확고한 마음가짐,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연기하고 속으로는 언제든 널 떠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심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는 이걸 속임수나 연기가 아니라 감정적 독립성과 건강한 경계 설정으로 설명해요. 내면의 자립심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외면적으로 너그러울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관계에 더 큰 안정감을 준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내 행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의지하되 의지하지 않는 상태의 본질이군요. 겉으로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대는 듯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언제든 혼자 설 수 있다는 강한 자아가 버티고 있는 상태. 완벽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강인함이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카드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잠재적 이별 가능성이라는 카드입니다. 나 너랑 헤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협박이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이 카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그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역설이 발생해요. 남성은 여성이 자신에게 맞춰주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를 완전히 소유했다고 착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있는 독립성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면서 언제든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미묘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는 겁니다. 소유했다는 착각은 남성에게 관계에 대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자신이 이 관계의 리더라는 느낌을 받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코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 이 미묘한 불안감이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분석입니다. 이제야 좀 전체 그림이 그려지네요. 결국 이 이론에서 말하는 힘의 원천은 나는 이 관계가 끝나도 괜찮다는 내면의 자신감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떠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대방이 은연중에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잡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거고요. 보통 관계 조언이라고 하면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공유해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라 같은 것들인데 이 이론은 정반대네요. 오히려 특정 감정, 즉 떠날 수 있다는 내면의 상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라고 말하니까요. 맞습니다. 기존의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그런 낭만적인 기대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메커니즘을 누군가는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 최소 한 명은 이 모든 역학을 이해하고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의식적으로 관계 전체를 조망하며 조율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이면서 동시에 무대 밖에서 전체 극을 연출하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처럼 들리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관계를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유지시키는 역할, 그것이 바로 권력 설계 이론이 말하는 관계 관리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존중하되 그 사랑을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현실적인 접근법인 셈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의지하되 의지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문장으로 시작해서 양극단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그 해답인 전략적 의존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핵심은 내면의 확고한 자립심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언제든 이 관계를 떠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잠재적 이별 가능성이라는 카드, 그 카드를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고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조율하는 설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는 관계 속 최소 한 명은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즉, 한 명이라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관계 속 두 사람 모두가 이 권력 설계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 설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의 전략과 의도를 꿰뚫어보는 두 명의 설계자의 만남.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룬 궁극의 파트너십이 될까요? 아니면 서로의 수를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는 차가운 체스 게임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